2026년 6월 15일 새우밥 코인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한 가지를 강하게 말씀드렸죠. 락업 해제를 앞두고 가격을 먼저 끌어올리는 코인들, 이런 자리는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로 들었던 종목이 3개였습니다. 디파이 앱, 휴머니티, 사하라. 영상을 올린 건 6월 8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호는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디파이 앱은 바로 전날인 6월 7일 이미 38%가 빠진 상태였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린 그날 밤, 이번에는 휴머니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6월 8일 밤 9시부터 9일 새벽 사이 일봉 종가 기준으로 89% 하락, 그리고 다음 날은 사하라였습니다. 이번에는 43% 하락, 사흘이었습니다. 세 종목이 사흘에 걸쳐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누군가는 의도적인 덤프였다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다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했던 건 그 코인이 놓여있던 자리였습니다. 가격은 이미 과하게 끌어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거대한 공급 물량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런 자리는 이유가 무엇이든 위험합니다. 이 점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제 이번 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지난 한 주 비트코인은 약하게나마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강한 반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락 흐름이 잠깐 멈춰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시장은 일단 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오히려 알트코인들의 성격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코인은 하락장에서 끝까지 버팁니다. 어떤 코인은 반등이 나오자마자 누구보다 크게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어떤 코인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펀더멘털만 놓고 보면 계속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두 갈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버틴 코인, 그리고 튀어오른 코인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폭락 종목들, 그중 몇몇은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뒤 조심해야 할 코인 자리에서 다시 꺼내겠습니다. 그러면 6월 셋째 주 알트코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락장에서도 잘 버텨준 코인들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비트코인이 무너지기 전까지 꾸준히 잘 오르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다 하락장이 오면서 함께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지선 아래로 무너지지 않고 버텨줬거나 설령 빠졌더라도 지금 차근차근 회복하고 있는 코인들, 그게 이 묶음의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맞고도 쓰러지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는 주식 토크나 원투펀치, 하이퍼리퀴드와 라이터입니다. 주식을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하는 시장이 커지면서 그 선물 거래량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이 그 흐름을 정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신원 인증, 월드코인입니다. AI가 커질수록 온라인에서 진짜 사람인지 AI인지를 증명하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7월 24일부터 언락 속도가 43%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AI 에이전트 테마, 베니스 토큰과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베니스 토큰은 이 테마의 대장 자리로 등극하는 중이고, 니어 프로토콜은 AI 에이전트의 프라이버시까지 함께 묶여 있습니다. 둘 다 가격이 눌렸다 다시 오르고 눌렸다 다시 오르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호재가 겹친 코인, 인젝티브입니다. 주식 토크나 RWA 그리고 X400이 메타까지 여러 재료가 동시에 겹쳐 있는 게 가격 방어의 원동력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수료가 쌓이는 구조, 지토입니다. 앞으로 출시될 탈중앙화 거래소 JTX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순한 거버넌스 토큰에서 수수료로 토큰을 사들이고 소각하는 구조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단단한 디파이 인프라, 모포입니다. 끊이지 않는 해킹 사고의 위협과 하락장의 변동금리에 디파이 코인들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가운데 모포는 위험을 따로 떼어 관리하는 격리풀 구조와 곧 출시될 고정금리 상품 덕분에 하락장에서도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놓고 보면 결국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복 속도입니다. 하락장 전에 가지고 있던 상승 모멘텀을 시장이 돌아섰을 때 얼마나 빨리 되찾아오는가. 다른 하나는 방어력입니다. 시장이 다시 나빠지더라도 자기 가격대를 지켜내는가. 이 두 가지를 통과하는 종목이 다음 상승장에서 먼저 치고 나갈 후보입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살짝 반등하자마자 가격이 크게 튀어오른 코인들입니다. 먼저 AI 쪽에서는 비트텐서입니다. 미국 정부의 AI 수출 통제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탈중앙 AI 이야기가 살아났습니다. AI가 강해질수록 그 AI를 누가 통제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흐름에서 대장인 비트텐서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비트텐서는 한번 불붙으면 쭉 가는 스타일이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디핀 쪽입니다.
아이오넷은 최근 실제 매출이 토큰 소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조가 나온 데다 $800만 규모의 계약까지 따내면서 가격을 거의 다 말아올렸습니다. 아카시 네트워크도 토크노믹스 개선 기대감이 붙으면서 반등세가 강합니다. 그라스는 반등 초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월 7일에 프로젝트의 다음 계획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시장은 시즌2 에어드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까진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지만 발표 내용이 약하면 재료 소멸로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훔아 파이낸스입니다. 훔아는 결제와 송금 쪽에서 실제 사용량이 나오고 있고 대형 언락을 6개월 연기한 게 여전히 좋은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다시 가격이 튀어오른 걸 보면 추가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잊혀져 가던 코인이지만 이번에는 꽤 느낌이 다릅니다. 그동안 코스모스는 생태계가 아무리 커져도 정작 코스모스 코인의 가격으로 가치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젝티브와 연결된 USDC 수익 공유 구조가 나오면서 드디어 바이백 기대감이 붙었습니다. 여기에 은행 예금 토큰화 재료까지 겹치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락장 직전 인젝티브가 상승했을 때 뒤를 이어 코스모스가 오를 타이밍이었는데 비트코인 폭락이 나오면서 잠시 뒤로 밀렸다가 지금 오르는 느낌입니다. 다음은 언락과 관련해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코인들입니다. 먼저 플라즈마는 플라즈마1 카드 출시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카드 혜택을 받으려면 플라즈마 코인을 스테이킹해야 하는 구조라 단기 수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플라즈마는 7월 28일 대규모 언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이 언락 전에 미리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호재를 터뜨리는 움직임일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반대로 피스 네트워크는 큰 언락을 이미 지나왔습니다. 5월 19일에 유통량의 37%가 풀리는 큰 이벤트가 있었고 지금은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된 뒤라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조심해야 할 코인들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락업 해제를 앞두고 가격을 끌어올리던 코인들. 제 영상이 올라가고 사흘에 걸쳐 차례로 무너졌던 그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그중 몇몇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변동성이 미친 휴머니티입니다. 일봉을 보겠습니다. 고점에서 89% 빠졌다가 다시 거의 다 올라왔다가 또 빠집니다. 하나의 차트 안에 롤러코스터가 다 들어있습니다. 한시간봉을 보겠습니다. 하루 안에서도 위아래로 미친 듯이 출렁입니다. 문제는 이 반등의 정체입니다. 얼라기를 앞두고 모두가 곧 물량이 풀린다며 숏에 몰렸습니다. 그 숏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숏들이 강제로 청산되고 그 청산이 다시 가격을 밀어올립니다. 지금 이 반등은 매수세가 아니라 숏이 터지면서 올라간 겁니다. 그 증거가 펀딩비입니다. 펀딩비를 보겠습니다. 지금 휴머니티의 펀딩비는 1시간마다 정산되는데 마이너스 1%가 넘습니다. 마이너스 펀딩이라는 건 숏을 들고 있으면 1시간마다 그 비용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펀딩비는 보통 8시간이나 4시간 단위로 정산되는데 1시간에 한 번씩 정산된다는 것부터가 비정상입니다. 말 그대로 미친 펀딩비입니다. 1시간에 1%면 하루에 24%입니다. 방향을 맞춰도 들고 있는 것만으로 돈이 녹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휴머니티입니다. 그런데 바이낸스와 바이비트 두 거래소의 가격이 18%나 차이 납니다. 정상적인 코인은 거래소가 달라도 가격이 거의 같습니다. 0.1% 안쪽이죠. 그런데 휴머니티는 18%가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조차 이 코인의 제대로 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변동성도 펀딩비도 거래소 가격도 휴머니티는 지금 어느 하나 정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휴머니티는 어느 방향이든 들어가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숏을 보겠습니다. 방향은 맞을 수 있습니다. 언락을 앞두고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펀딩비를 매시간 내면서 버틸 수 있는 노련한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방향이 맞아도 비용에 당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롱이나 현물은 괜찮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25일 언락이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사는 건 곧 풀릴 거대한 물량을 머리에 이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숏은 비용에 당하고 롱은 공급에 눌립니다. 그래서 휴머니티는 지금은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다음은 사하라입니다. 사하라는 휴머니티와 또 다릅니다. 휴머니티가 미친 듯이 출렁였다면 사하라는 한 번 빠진 뒤로 반등도 없이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6월 9일 큰 음봉으로 무너진 뒤 받쳐주는 힘 없이 계속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라도 마찬가지로 26일 대규모 언락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미 힘이 빠진 종목이 큰 물량을 아직 머리에 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에이다입니다. 에이다는 지금 가격 문제보다 신뢰 문제가 더 큽니다. 창업자 찰스 호스킨슨이 6월 초 잠시 쉬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이후 떠나는 게 아니다라고 번복했습니다. 그 사이 에이다는 5년 만에 처음으로 0.2달러를 깼습니다. 여기에 그가 과거 고점에서 대량의 에이다를 팔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다만 이건 아직 입증되지 않은 의혹이니까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건 진위 여부가 아닙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창업자의 거취와 신뢰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그 자체가 위험입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의 언락 일정입니다.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주는 언락이 유난히 몰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통량의 10% 이상이 풀리는 종목들은 특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24일 뉴턴 프로토콜은 무려 65%가 한 번에 풀립니다. 유통 물량의 3분의 2입니다. 이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짚은 휴머니티와 사하라도 25일과 26일에 언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큰 물량이 풀리기 직전에 가격이 인위적으로 올라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이든 조심해야 할 자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번 주 알트코인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모든 것, 새우밥 코인.